오늘은 정말 중요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피부 관리를 단순히 미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고 계셨나요? 나이 들면 주름 생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크림 바르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거예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피부 건강이 우리의 뇌 건강, 특히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왜 피부 관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피부 관리를 미용이 아닌 건강 관리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피부와 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부터 설명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시면 왜 피부 관리가 뇌 건강에 중요한지 아실 수 있거든요. 피부는 단순히 우리 몸을 감싸고 있는 껍데기가 아니에요. 의학계에서는 피부를 제3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처음 만들어질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수정란이 분화할 때 피부와 뇌는 같은 웨베업이라는 세포층에서 나와요. 쉽게 말하면 피부와 뇌는 형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피부는 다른 장기들과 달리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뇌에서만 만들어진다고 알려진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물질을 피부에서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이 물질은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에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한양대병원 신경외과 김희진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해보면 피부는 단순한 외부 장기가 아니라 뇌와 정서, 면역 기능까지 연결된 중요한 통합기관이라고 하셨어요. 실제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연관성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반대로 피부 상태가 안 좋으면 기분도 우울해지죠. 이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현상이에요. 피부는 우리 몸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요. 외부의 유해한 자외선, 세균, 바이러스,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어선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염증 반응이 시작돼요. 피부에서 시작된 염증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심지어 뇌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부 건강이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집에 방충망이 찢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들이 들어와서 집안을 어지럽히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피부 장벽이 약해지면 외부 유해 요소들이 들어와서 우리 몸 안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특히 햇볕의 자외선은 피부를 통해 뇌의 인지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뇌의 신경 발생이 악화되고 기억을 담당하는 시냅스 활성도 떨어진다는 서울대병원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피부 건조가 구체적으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건조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걸 그냥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최근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건조한 환경에서 우리 피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수분을 최대한 보존하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각질층을 더 두껍게 만들고 기름 긴 치질을 더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요.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 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이토카인이라는 말이 어려우시죠?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내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정말 중요한 연구를 했어요. 보습제를 바르지 않은 노인분들과 꾸준히 보습제를 바른 노인분들을 비교한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보습제를 바르지 않은 분들은 혈액 속의 염증 물질 농도가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도 훨씬 빨랐다는 거예요. 반대로 꾸준히 보습제를 바른 분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김희진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노화된 세포가 축적되면 각질층 형성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많은 염증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세요. 그리고 이 염증 물질이 혈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서 가벼운 염증 반응을 일으켜 인지기능 저하, 우울증, 심지어 알츠하이머병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피부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뇌로 올라가요. 뇌에는 혈뇌장벽이라는 방어막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장벽도 약해져요. 그러면 염증 물질들이 뇌 안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와 판단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부위가 염증에 취약해요. 이 부위들이 손상되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심한 경우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몇십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피부 관리를 시작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게 희망적인 소식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자외선의 영향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에 오래 노출되면 피부에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요. 이 활성산소가 피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역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서울대병원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장기간 자외선에 노출된 사람들은 뇌의 새로운 신경세포 생성이 줄어들고 기존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도 약해진다고 해요. 이게 바로 기억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실제로 어떻게 피부를 관리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보습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습제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수분을 끌어당기는 가습형 보습제이고 다른 하나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차단형 보습제예요. 가습형 보습제의 대표적인 성분이 히알루론산이에요.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까지 물을 머금을 수 있어요. 엄청난 보습력이죠. 요즘 약국이나 마트에서 히알루론산이 들어간 보습제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차단형 보습제의 대표가 바로 바세린이에요. 바세린은 석유에서 추출한 물질이지만 안전하게 정제된 거라 인체에 무해해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서 수분이 증발하는 걸 막아줘요.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먼저 세안이나 목욕을 하신 후에 피부의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피부에 약간의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그 수분을 가둬서 보습 효과가 훨씬 좋아져요. 순서는 이래요. 먼저 히알루론산 같은 가습형 보습제를 발라주시고 그 다음에 바세린 같은 차단형 보습제를 얇게 발라주시면 돼요. 바세린은 조금만 발라도 효과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바르지 마세요. 얼굴뿐만 아니라 발, 다리, 특히 발 뒤꿈치나 팔꿈치 같이 건조하기 쉬운 부위도 꼼꼼히 발라주세요. 하루에 언제 몇 번 발라야 할까요? 아침에 세안 후 한 번, 저녁에 목욕 후 한 번, 이렇게 하루 2번은 기본이에요. 겨울철이나 난방을 많이 하는 시기에는 중간중간 더 발라주셔도 좋아요. 두 번째는 자외선 차단이에요.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발라주셔야 해요. 오늘은 집에만 있을 거야, 날씨가 흐려서 괜찮을 거야 하시면 안 돼요. 유리창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들어오거든요. SPF는 30 이상, PA는 3+ 이상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너무 높은 수치를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SPF 30에서 50 정도면 일상생활에는 충분합니다. 발라야 하는 양도 중요해요. 얼굴 전체의 동전 크기 정도, 대략 티스푼 반 정도의 양을 발라야 제대로 된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너무 적게 바르시는데 그러면 표기된 차단 지수의 절반도 안 되는 효과만 나와요. 세 번째는 올바른 세안법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민감해지니까 너무 자극적인 세안은 피하셔야 해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고 세안제도 순한 것을 선택하세요. 세안 후에는 수건으로 박박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서 물기를 제거하세요. 그리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게 중요해요. 네 번째는 수분 섭취예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서 피부를 비롯한 온몸에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피부의 보호막인 지질층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아서 수분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생겨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가 적당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다섯 번째는 실내 환경 관리예요. 겨울철 난방이나 여름철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기 쉬워요. 습도계를 하나 구비해서 실내 습도를 40내 60% 정도로 유지해 주세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도움이 돼요. 여섯 번째는 옷차림이에요. 합성 섬유보다는 면이나 실크 같은 천연 섬유가 피부에 자극을 덜 줘요. 너무 꽉 끼는 옷보다는 여유 있는 옷을 입으시는 것도 좋고요. 연령대별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을 말씀드릴게요. 40, 50대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셔야 해요. 이 시기부터 피지 분비량이 확연히 줄어들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변화로 피부가 더 건조해지죠. 이 시기에는 보습에 특히 신경 쓰시고 자외선 차단을 습관화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관리하시면 10년, 20년 후에 큰 차이를 경험하실 거예요. 60, 70대 분들은 이미 피부 장벽 기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더 촘촘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습제도 더 진한 것을 사용하시고 하루에 2번이 아니라 3번, 4번도 발라주세요. 특히 이 연령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작은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우니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상처가 생기면 즉시 소독하고 관리해주세요. 80대 이상 고령층에서는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져요.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야 해요. 세안할 때도 살살 하시고 보습제도 여러 번 나눠서 발라주세요. 주의하셔야 할 점들도 있어요. 첫째, 알레르기 반응이에요.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먼저 팔 안쪽 같은 부위에 테스트해 보세요. 24시간에서 48시간 후에 빨갛게 되거나 가렵지 않으면 사용하셔도 돼요. 둘째, 너무 많은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하지 마세요. 욕심내서 이것저것 많이 바르다가 오히려 피부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아요. 셋째,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피부 관리는 최소 4주에서 6주는 해봐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피부 관리는 더 이상 미용의 영역이 아니라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건강 관리라는 거예요. 특히 40세 이후부터는 피부 관리를 소홀히 하면 인지기능 저하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다행히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집에 있는 바세린 하나, 자외선 차단제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오늘부터라도 하루 2번 보습제 바르기, 매일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부터 시작해 보세요. 몇 달 후에는 피부가 촉촉해질 뿐만 아니라 기분도 더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인지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한 피부가 건강한 뇌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뵐게요.